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화창한 봄날의 월요일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초록색 티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저희 큰아이 5학년 때 학예회 티셔츠였습니다. 단체 티 아시죠? 네. 처음에는 안 입더니 지금은 작아서 어차피 못 입어서 제가 신나게 입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 다 비슷하게 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4월 저희 아이들 초등 친구들 실시간 글쓰기 클래스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혹시 몰라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보시고 이번 달부터는 아이들에게 제가 미션을 낼 거예요. 그냥 한번 일회성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수업까지,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편 글쓰기라고 하는 미션을 제시를 하고 아이들과 글쓰기 습관을 좀 이끌어 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습관이 너무 안 들어요, 엄마 힘으로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면, 공부를 시키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없고 부모님도 공부나 성적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멀리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공부를 시키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공부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는 스트레스입니다. 자, 제가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모든 책에 스트레스에 관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뇌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했죠. 많은 책을 보면서 그곳에서 뇌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서 뇌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트레스 역시 마찬가지고, 더구나 스트레스는 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한 책을 보고 뇌와 스트레스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 15분의 기적. 네, 내돈내산입니다. 명상에 관한 책인데 저는 명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15분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읽기 시작했고요. 중간중간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뇌와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에 집중해서 보고 있고, 오늘 우리 어머님들과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자, 주목하셔야 될 거, 스트레스는 어려움과 다른 말이에요. 모든 어려움이 모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 다시 말하면 책에서는 난관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난관, 모든 사람에게는 다 똑같은 혹은 비슷한 정도의 혹은 좀 더 심한 난관이라는 게 있어요. 삶에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든 적게 하는 아이든 난관이라고 하는 걸 계속 만나면서 살아가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종류의 난관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작용을 해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요.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던 시절, 저희 아이들은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아이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었고,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막 그냥 매일이 스트레스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저희 둘째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예, 정말로. 제게는 난관이 맞는데 왜 이 난관이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일까? 왜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건 제 정말 친한 친구, 대학교 친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실은 그 친구는 쌍둥이를 조산을 하는 바람에 두 아이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더 장애가 심한 아이는 평생 앉지도 걷지도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전신이 거의 이제 마비 상태, 네, 굉장히 심각한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그런 두 아이를 키우는 제 친구는
우울증을 겪은 적도 없었고 막 저처럼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되게 괴롭게 살아가지도 않아요. 얘한테 난관이 없는 게 아니죠. 몇 배 이상의 난관이 이 친구한테는 있어요. 있는데 그걸 대하는, 그거에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면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에 또 강한 사람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공부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는 공부가 난관이죠, 애들한테는. 네, 하기 싫은데, 원치 않는데 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 어떤 어려운 것들은 다 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난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떻게 하면, 어차피 공부는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이 난관을 만났을 때 이것을 아이만의 에너지로 이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좀 슬기롭게 편안하게 넘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시험과 공부 모두 스트레스, 난관인데요.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우리 아이에게 뭐가 불리한가, 두 가지가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첫 번째는 판단력이에요.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네, 먼저 판단력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좀 멍청이 같은 선택을 많이 해요. 결정을 내릴 때. 이 책에서 뭐라고 단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스트레스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되게 배고플 때 괜히 마트 장 보러 갔다가 엉뚱한 거 많이 사갖고 오시죠. 그게 이제 이 배고픔 이라고 하는 난관을 만났을 때 내 몸에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내가 막 이제 충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산책을 하라. 이혼하고 싶거든 낮잠을 자라. 이사를 하고 싶거든 목욕을 하라. 네. 이 스트레스를 여기에서 조절을 함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 안 해도 될 선택, 과한 선택을 막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게 그 전에 조절을 하자. 어떤 방법? 산책을 하고 낮잠을 자고 목욕을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스트레스의 해소가 된다면 이런 시도를 하고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잠재운 다음에 결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라. 그쵸?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공부를 할 때 하기 싫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그걸 모르는 상태라면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도 이유도 모른 채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판단을 하죠. 아,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게임을 몰래 해야 되겠다. 학원 간다고 하고 옆길로 빠져서 나 편의점 가서 놀다고 와야 되겠다.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부모와 선생님의 눈은 언제든 속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 속이지 않는 아이들이 못 속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덜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나에게 이득이 될까,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일까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너무 큰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혹은 하지 않았을 엉뚱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속이는 아이들 있죠. 뭐 아이가 수학 문제집 답을 보고 몰래 보고 풀었던 걸 나중에 알게 돼서 배신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를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가 있어 보여요.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 있어 보입니다. 큰아이는 공부 스트레스, 중간고사가 첫 중간고사 다가오고 있어서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스트레스 제가 못 풀어줘요. 엄마 주위 사춘기 아이가 엄마 덕분에 사춘기가 스트레스가 풀린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쌓이죠. 쌓이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가.
지금 난관은 있어요. 중간고사라고 하는 난관 앞에서 스트레스, 공부량이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진도는 안 나가고 집중은 안 되고 하기 싫고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만나고 있고, 그래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가족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먹고 자야 돼요. 이거 두 가지는 가정에서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충분하게 원하는 음식을 편안하게 먹고 충분히 영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먹는 상태에서 공부를 지속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 어릴 때는 잘 못 챙겨 먹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공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에너지가 덜 필요했어요. 저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 몇 배의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몇 배의 칼로리, 에너지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먹는 것을 통한 에너지 보충을 신경 써줘야 되는 거고요. 자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저희 큰아이 중학교 2학년 교실에 매일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자는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1등이래요. 엄청 잘한대요. 거의 완벽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말을 아꼈습니다. 진심으로. 매일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이 친구가. 버티면 다행인데요. 저는 수면 부족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만성 폭음이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다 몸이 평범하다라는 전제하에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만성 폭음이 미치는 영향과 같대요.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 수면 시간 신경 써주셔야 돼요. 얘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이렇게 까칠하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라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자고 있는가 되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 아이들 대부분 스마트 기기로 스트레스를 풀 거예요. 유튜브를 보던가 게임을 하던가 텔레비전 보던가 넷플릭스 그 다음에 카톡을 주고받던가 아니면 SNS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에요. 그거 인정해 주세요. 아이가 원할 경우, 안 원하는 애들은 일부러 시킬 필요는 없고, 원한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해주시되 조절은 하셔야죠. 조절력을 키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나름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버님들도 영상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도 비슷합니다. 안 할수록 좋지만 이미 아이가 그런 식으로 풀기 시작했다면 존중해 주시되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횟수, 원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화를 나누시고요. 중요한 건 그것만이 우리 아이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게임 플러스 운동, 유튜브 플러스 자전거, 아니면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가족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엄마 나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근데 우리 아이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굉장히 좀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것들과 그것들을 1+1, 그러니까 스마트 취미 하나, 그 다음에 일반 취미 하나, 이렇게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공부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를 아이 스스로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자, 엄마가 너의 스트레스를 관리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뭘 할 때 굉장히 좀 편안해 하더라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편안해하는,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그 활동을 다시 꺼내서 해볼까라고 제안해 주는 거. 그거예요.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엄마 제가 스트레스 상태가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요. 오늘 제가 이번 주말에 자전거를 좀 타고 올게요. 없죠? 그런 아이들. 기대하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높으니까 엄마랑 자전거를 타러 갈까? 이게 아니죠. 그럼 또 애들 되게 싫어하죠. 엄마랑 자전거 타고 저기 있는데 가가지고 뭐 좀 사가지고 올까? 더 싫어하나요? 어쨌든
핑계 삼아, 구실 삼아 자연스럽게 아이의 그 스트레스 해소되는 그 상황을 연출하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 자연스럽게 엄마랑 뭘 했더니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풀고 왔다 라는 거, 여기까지 가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아이 스트레스에 관심 가지시면서 또 우리 어머님들 각자의 스트레스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